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취득시효부터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취득시효부터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424페이지. 424페이지. 취득시효자. 자, 5번입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성명불상자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성명불상자가 뭐예요? 성과 이름이 불상,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효취득은 인정될 수 있죠. 2번. 국유재산도 시효취득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반 재산인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그쵸? 근데 여기 보세요. 시효 완성 시점하고 그 다음에 등기 청구 시점하고 비교했을 때 이때는 시 완성 시에는 행정재산이었어요. 일반 재산이었어요. 잡종재산. 그런데 등기 청구할 때 보니까 이게 행정재산으로 바뀐 거예요. 이러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어요. 왜 우리 한강농지 계량조합 사건 있죠? 처음 들어요? 김포 한강농지 계량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김포 쪽에 이제 A 종중이 있었어요. 종중이 임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임야를 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를 수로를 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제 시효취득을 주장하게 되니까 이쪽에서 무슨 용이냐, 니들이 왜 무단으로 점유해놓고 왜 시효취득을 주장하느냐 그랬더니 얘들이 네 종중에서 1920년대에 니네 종중이 팔아서 우리가 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니까 인정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번엔 또 증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증여받아서 점유를 했던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데 역시 이것도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 이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자주점유는 추정되는 거죠. 따라서 얘들이 입증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자기가 입증하려고 했는데 입증이 안 됐다 손치더라도 얘들의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그 얘기예요. 어차피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건데 설령 주장했던 것이 인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얘들의 점유는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명확하니까 추정을 해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추정해요. 명확하지 않았을 때 추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서 이들의 점유가 불법 점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이쪽에서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한을 주장했는데 설령 이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본래 입증 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않은 이상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 점유의 승기가 있는 경우 시효 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의 점유 또는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 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자, 이 뜻이요. 그 해설의 맨 밑에 보시면 밑에서 둘째 줄. 다만 점유 개시일이 아닌 점유 기간 중에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A가 점유하다가 B에게 승계시켜주고 C에게 승계시켜주고 D에게 승계시켜줬다 그랬을 때 D라는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거나 앞사람의 점유를 함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임의 시점을 잡아서 여기를 기산점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자, 5번. 취득시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해서 시효 기간 중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맞아요? 나가라고 못이요? 돈 달라고 못이요? 그랬잖아요. 돈 달라고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6번. 틀린 것 1번.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은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요? 2번. 중복 등기로 인해서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에 기한 등기부 취득 시효는 인정 부정? 부정되죠.
3번 취득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있죠. 채권 양도로. 4번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했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인가요? 승계 취득인가요? 원시 취득. 법적 성질은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런데 원시 취득인데요. 실무상 보존 등기하나요? 이전 등기하나요? 이전 등기. 소유권에 이전 등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거는 원시 취득이 아니라 승계 취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수설은 원시 취득이라고 봅니다. 그럼 X가 소유자이었어요. 그 다음에 갑이 점유 취득시가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점유 개시 시점부터 얘가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얘가 돈을 빌린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고. 1억 원을 예컨대 빌려서 A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저당권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따라오잖아요. 그죠? 승계되니까. 하자가 승계되니까. 그러면 저당권이 얘한테 이제 소유권이 얘한테 이전되면 얘가 일종의 물상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돈을 안 빌렸는데 소유권 이전을 받아왔고 저당권 살아있으니까.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땅을 얘한테 뺏겼잖아요. 네. 그럼 빌린 돈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안 갚죠. 그럼 저당권자는 당연히 경매 들어가겠죠. 네. 경매 들어가면 결국 얘 소유권이 경락인에게 낙찰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가 아쉬우니까 대신 갚았단 말이에요. 돈을. 이 돈을 갚았어요. 지가 아쉬우니까. 그리고 얘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네 대신 갚았으니까 네가 돈 내놔라 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네. 원시 취득이라면 당연히 깨끗하게 소유권만 이전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사실상 이거예요. 극단적으로 보면 X가 돈을 빌렸잖아요. 돈을 빌려가지고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럼 지 거에 대해서 지금 담보로 잡혀서 돈 빌린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불법이에요? 적법이에요? 적법. 자기 걸 가지고 돈을 빌린 건 적법이잖아요. 네. 그 상태를 네가 알면서 시효 취득한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리고 막말 얘기해서 너 공짜로 취득했잖아 이거 20년 점유해서 남의 거 뺏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해서 얘는 구상하지 못한다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실무상으로 이전 등기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는 승계 취득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이다. 우리가 속으로는 승계 취득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속으로는. 그런데 겉으로는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으로 승계 취득으로 이해를 합니다. 판례가.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면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5번 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신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면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야, 봐봐요. 우리 3원칙 뭐라 그랬죠? 아, 그건 이론칙이고. 시효 완성 후에 소유자가 매매해서 Y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왜 없다? 왜 없다? 얘는 채권자고 물권자니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그거잖아요. 그렇다고 등기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어떤 이유로 다시 X에게 복귀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얘가 물권자가 된 게 뭐 때문이에요? 매매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증여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그래도 되죠? 네. 명의신탁을 해도 마찬가지죠? 얘가 얘한테 명의신탁했을 때 대외적으로는 소유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쵸? 수탁자가 대외적 소유자니까. 또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어도 소유자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수탁자고 명의신탁이 해지가 되어서 신탁자에게로 바뀐 거예요. 기존에 명의신탁을 했고, 그래서 수탁자가 등기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시효완성 이후에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신탁자에게 복귀된 거예요. 이렇게 돼도 어쨌든 얘 입장에서는 소유자가 바뀐 거에 해당한다 그거죠. 그래서 5번 질문은
시효 완성 후 명시딱 해지를 원인으로 수딱자에게서 신딱자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됐다면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딱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 역시 소유자 바뀐 겁니다. 3원칙 7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 점유는 점유 취득 시효의 기초인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 그래요?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되면 악의의 뭐예요?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되면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악의의 무단 점유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남의 땅인지 뻔히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점유 취득 시효는 뭐가 있으면 돼요? 소유의사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점유하면 되죠. 등기부 취득 시효는 소유의사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10년간 등기하고 점유까지 해야만 되죠. 그쵸? 근데 악의의 반대말, 악의가 입증이 됐다 그러면 선의점유의 추정은 깨어지는 거예요. 선의점유는 깨지죠? 그러나 악의의 무단으로 점유했다, 남의 땅인지 뻔히 알면서 점유를 했다면 얘는 악의의 무단 점유지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 점유할 수도 있나요? 그럼 악의의 점유더라도 점유 취득 시효는 가능하잖아요. 선의 요건이 없으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H대학을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산 하나가 그냥 학교예요, 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정문 입구고 왕십리에 있어요. 그 뒤쪽으로 가면 이제 건물 어떻게 지냐면 이렇게 져요, 이렇게. 여기서 볼 때는 10층인데 여기서 볼 때는 4층이에요. 그럼 이렇게 파가지고 건물을 진 거예요. 네. 그래서 고시반이 여기 뒤에 있었어요, 고시반이. 큰 건물이 아예 그냥 고시 공부하는 애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잘 돼 있는 고시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출신들이 많이 나왔죠. 추미애부터 해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여기 고시반 들어가려면 한 달에 30만 원씩 줘요. 매달. 예. 장학금으로. 학비는 전액 면제.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다녔어요, 학교. 근데 어쨌든 여기 있었는 요 뒤에 뒷구녕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병원이 있거든요. 병원이 있는데 그 옆에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집이 하나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학교 안으로. 그래서 담장이 이렇게 돼 있다가 여기서 담장이 끊어져요. 그래서 이제 개구멍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개구멍으로. 개구멍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항상 지나갈 때 보면 여기에 검은 승용차 하나가 딱 돼 있고 단 한 10평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학교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못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자가 학교 측 재단에다가 뭘 요청했냐면 그게 90년대 중반이잖아요. 90년대 중반이면 몇 년 전이에요, 그게. 근데 이 사람들이 평당 1억씩에 학교에다가 사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지금 개인 땅이 돼버린 거예요. 뭘로? 취득시효로. 그래서 학교에서 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5년 전인가 가보니까 뒤에 다 정리했더라고요. 산 거예요, 결국은. 학교 재단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악의의 무단점유에 자기 땅이 아님을 알면서 점유해가지고 시효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래 뺏겨버린 거예요, 땅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사회 문제가 됐어요. 근데 당시 군 법무관이라고 있어요. 사법시험 합격한 애들도 이제 그 군대 갈 때 법무관으로 대신 가거든요. 마치 뭐 의사 되면 의무장교로 가잖아요. 군대 가는 건. 근데 이게 법무관 시험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법무관 출신하고 사법시험 출신하고 이렇게. 얘네들은 법무관 합격하면 변호사가 되는데 이제 군법무관, 군판사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다가 10년 지나면 이제 변호사 개업이 할 수 있고. 근데 얘네들이 사실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성격이. 그러니까 이거 하는 애들은 얘네들을 약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죠. 너는 좀 아래다. 얘네들이 만든 판례가 이 판례예요. 뭐냐면 악의의 무단점유가 입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악이라도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악이라도 시효 취득이 가능하다는 논리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부동산 도둑질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법무관 출신들이 이 판례를 만든 거예요.
악의의 무단 점유가 입증이 되면 자주 점유 추정 자체를 깨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도둑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97년도 전원합의체로 나온 거예요. 대단한 성과였어요. 당시 저 공부할 때도 저 판례가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어요. 수업 시간에 세미나하고 토론하고 막 그랬었어요. 결국 뭐냐면 악의 반대말은 선이잖아요. 그런데 자주점유 추정까지 깨버린다 그거예요. 악의만 입증되면. 그래서 원래 등기부 취득시효나 점유취득시효 전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2022년 참 97년도 저 판례 나올 때 공부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1번. 예, 7번에 1번. 악의의 무단 점유 이 키워드에 요거 나오면 뭐의 추정이 깨어진다? 자주 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선의 점유의 추정도 깨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주까지도 깨버린다 이거죠.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의 시효 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쵸? 계단을 시효 취득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3번 일필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되죠. 이것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다만 분필 절차를 거쳐야 된다.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해서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시효 완성 이후에 본등기를 맞춰뒀으면 물권 변동 후 본등기 시점이죠. 그럼 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해당하죠. 따라서 3원칙에 따라 시효 완성 주장할 수 없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 시효를 중단시킨다.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시효 진행이 됐을 때 시효가 완성하면 소멸되거나 취득하잖아요. 그게 소멸시효 취득시효죠. 근데 시효 기간 진행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압류나 가압류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8번 시효 취득할 수 없는 것은 뭐겠어요? 저당권은 시효 취득이 안 되죠.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예. 9번 점유 취득 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그렇죠? 점유 취득 시효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점유하는 동안은. 3번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자,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 여기 봐봐요. 3원칙에 따라서 시효가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X에서 매매를 통해서 Y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면 이 시점에 얘는 얘한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와서 갑이 X를 상대로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왜냐하면 계약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무슨 채권 관계예요? 법정 채권 관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계약한 적이 없으니까. 계약상 채권 관계가 아니라 법정 채권 관계. 4번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봐봐요.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이어야 돼요?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어야 돼요? 아니 시효 완성됐을 때 등기를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이죠? 그 소유자 X잖아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일 때 등기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진정 소유자를 대위해서 말소한 상태에서 진정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그죠? 기간 만료 당시의 소유자는 진정한 소유자이다. 그래서 4번에서 9번에 4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는 없다. 5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일시적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점유자는 그 소유자에게 시완성을 주장할 수 있죠. 다시 해보게 되면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앞전에 우리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문제를 안 푼 게 있어요. 394페이지. 자, 394페이지 4번을 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 남겨두고 유보는 뒤집어서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유해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자, 전 소유자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가 해야 되죠. 소유권을 가진 사람만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X가 토지 소유자고 갑이라는 자가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가 철거 청구 소송 중에요. 소송 중에 그럼 철거 청구한다는 말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한다 그거잖아요. 근데 얘가 소송 진행 중에 Y에게 토지를 양도했다면 이제 얘가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럼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하고 분리처분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자의 청구는 기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다시 철거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전 소유자는 이제 소유권을 상실을 하게 됐으니까 물권적 청구권 행사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처분될 수 없다. 항상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에 1번에 소유권을 양도한 전 소유자는 더 이상 소유권 없으니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해서 불법 점유자에 대해 물청에 의한 방해 배제를 할 수는 없다. 2번,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 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봐봐요. A가 자기 땅에서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빌라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B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는데 빌라가 지어지게 되면 햇빛이 완전히 차단될 정도가 돼요. 따라서 B라는 사람은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예방 청구로서 얘한테 공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단 말이죠. 아직은 침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설계도상대로 이게 올라오게 되면 일조권의 침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 예방 청구예요. 자, 그러면 얘가 침해를 할 것 같으니까 이쪽에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건데 문제는 얘는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법한 거잖아요. 그래도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결과에 대해서만 청구하는 거예요. 적법하게 하더라도 공사 중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 소유권에 기인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이미 과거에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는 게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는 포함되지 않고 현재의 손해, 침해만 문제가 되고요. 4번,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는 소유권과 분리해서 별도의 소멸시효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분리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물청은 물권과 분리될 수 없다. 5번, 소유권에 기인한 물청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1번하고 4번 지문은 사실상 같은 겁니다. 5번 보시죠. 옳은 것 1번.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죠. 그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청과 채청을 구별한다 그랬죠. 2번.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자,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어요. 아까 오전에도 봤지만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여기 봐봐요. X 토지 소유자고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신축. 근데 등기하지 아니한 채 을에게 팔았어요. 이 건물의 법적 소유자는 누구? 갑이죠, 갑. 얘는 법적 소유자 아니죠? 근데 얘가 철거를 청구할 때 철거의 상대방은 누구?
을이죠. 얘는 사실상, 법률상 그 건물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따라서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 얘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고 이자가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죠. 맞습니다. 3번. 소유자는 허무인, 빌호자에 없을 무자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 없는 사람. 그걸 허무인이라고 합니다.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지요. 그럼 허무인 명의로 등기를 해버리면 말소 청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4번.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저당권자는 점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반환 청구권도 없습니다. 5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해서 소유권에 기한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여기서 전보배상은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그걸 전보배상이라고 합니다. 거기 해설을 보시죠. 5번. 소유권을 상실한 자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유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해도 하고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 수단적 권리인 물권적 청구는 이제 그 발생 기반이 없게 되어 더 이상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구별되시죠? 소유권을 상실했다면 손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상실했으면. 자, 6번입니다. 물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 아니죠? 근데 채청은 소멸시효 대상입니다. 2번. 상대방이 귀책 사유는 물청의 행사 요건이 아니죠. 3번. 물권적 방해 배제 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는 구별되죠. 그래서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와 손해는 다릅니다. 4번.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죠. 임차인은 채권자니까 임대인을 대위해서 물청을 행사합니다. 직접 못하고. 5번.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전반청 다 인정됩니다. 7번. 1번. 소유자는 물청에 의해서 방해 제거의 비용 또는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 청구는 못하고요. 반환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거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2번. 불법 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불치면 돌려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선불. 불법 원인 급여.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요? 아까도 봤듯이 자, 여기 봐봐요. A가 소유자이고 우리 B가 불법으로 점유를 했고요. 그 불법으로 점유한 물건을 C에게 팔아서 얘가 특정 승계인이 됐어요. 그러면 소유자는 얘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얘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C를 상대로. 이거 뭐죠? 들렸어요?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인데 갑이 있는데 을이 도인이에요. 그래서 갑의 옷을 찢어가지고 지갑을 훔친 거예요. 지갑을. 을이 가지고 있어요. 이놈이 훔쳤어요. 그랬는데 그게 갑에게 들킨 것 같아요, 을이.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에서 막 내리려고 하는 병이라는 사람의 옷 속으로 쏙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은 누굴 잡아서 지갑 달라고 할 거예요? 도둑 잡을 거예요? 나가려는 병 잡을 거예요? 힌트. 얘 나가면 얘 못 잡아요. 못 찾아요, 이제. 얘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CCTV도 없어요, 여기는. 그런 지하철이에요. 자, 누구 붙잡을 거예요? 을 잡을 거예요? 병 잡을 거예요? 병을 잡아야지. 지갑을 병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고의나 과실이 있어요? 없어요? 고의나 과실이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얘한테 반환 청구하는 것이다.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에요. 이 자에게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불법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얘가 돌려받아 보니까 옷이 찢어져 있는 거예요. 이놈이 찢어가지고. 그럼 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은 얘한테. 왜? 얘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혔으니까.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사람이고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재의 점유자. 자, 그래서 7번에 3번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 점유한 사람, 도둑놈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소유권의 기한, 방해배제 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과 함께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한다. 그래요? 원인과 함께 결과의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겁니까? 결과 제거가 아니라 원인의 제거를 내용으로 합니다. 원인의 제거. 결과 제거는 손해배상 청구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5번 소유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도 청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소유권 상실하면 더 이상 물청은 안 되죠. 자, 8번입니다. 갑소유 X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 없이 토지에 대한 권한 없이 을이 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채 병에게 일부를 임대해서 현재 을과 병이 건물의 일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그랬죠. 그럼 이런 거 나오면 항상 그림을 그려 놓으셔야 문제 푸시기가 좋아요. 지문 읽을 때마다 다시 또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 갑소유의 X 토지고 그 지상에 을이 Y 건물을 신축했죠? Y 건물을 신축했는데 을이 그리고 병과 일부를 공동 점유하고 있네요. 그쵸? 자, 1번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을을 상대로 철거 청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갑은 토지의 소유자이지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가 된다 그랬어요? 건물 소유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토지 소유자가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건물 철거해야 되죠. 1번 맞고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죠. 건물 철거는 방해 제거, 대지 부분의 인도는 반환 청구예요. 토지의 반환 맞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Y 건물에서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여러분 봐봐요. 이 Y 건물은 누구 거예요? 을 거잖아요. 그럼 퇴거는 나가라는 뜻인데 자기 건물에서 자기가 왜 나가요? 못 나가지.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내놔라 라고 요구하는 건데 을은 자기가 건물의 소유자이잖아요. 어쨌든 토지 점유가 불법이지 건물은 지 거란 말이죠. 그럼 자기 건물에서 나가든 말든 그건 을이 알아서 하는 거죠. 나가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갑은 병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쵸? 왜냐하면 철거를 청구하려면 얘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반환 청구가 아니에요. 퇴거지. 나가라는 거지. 철거를 위해서. 5번 을이 Y 건물을 정에게 미등기인 채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갑은 정을 상대로 Y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자, 미등기 건물인 채 을이 정에게 인도를 해줬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철거 청구할 때 이 상대방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양도인? 양수인. 얘를 상대로 철거 청구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그쵸? 자, 9번입니다.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 소유의 X 건물을 매수해서 대금 완납 후 건물을 인도받고 등기소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는 병이고 건물 소유자는 갑인데 갑이 을에게 지금 팔았죠. 1번 갑의 채권자가 X 건물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경우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을은 지금 등기를 안 했죠. 그러니까 아직 법적 소유자 아니죠.
따라서 여전히 소유자는 갑이니까 우리는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자. 2번 X건물로 인해서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면 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한다? 갑에게, 을에게? 을에게, 갑에게? 누구에게 철거 청구한다? 을에게. 지금 똑같은 거 세 번째 나왔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을에게 철거 청구하는 겁니다. 3번 X건물의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을은 점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죠. 점유하니까. 맞습니다. 4번 을은 X 건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을 가진다. 그죠? 5번 을로부터 X 건물을 다시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봐봐요. 병 소유 토지인데 지금 갑이 건물을 지었고 을에게 팔았고 다시 병에게 팔았죠. 근데 얘가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럼 아직도 얘가 소유자인 거죠. 그럼 얘가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건물? 있다? 없다? 얘가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213조에 따라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하는데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 얘는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어요? 문제 좀 봐봐요. 지금 을은 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소유 건물을 매수해서 돈 주고 서류를 넘겨받았어요. 그럼 을은 지금 샀잖아요. 그죠? 얘가 팔았고 다만 지금 서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등기는 아직도 얘 이름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을이 지금 얘한테 팔았잖아요. 네?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팔았잖아요. 그럼 얘는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 네? 아, 나 죽어불고 싶네 오늘. 자, 다시 봐봐요. 괜찮아. 자꾸 하면 되니까 뭐. 자, 갑이 소유자인데 도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을 상대로 소유자가 도둑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라고 하는 기간 만료되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얘는 점유할 권리가 있고 얘는 점유할 권리가 없고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점유를 했어요. 매수인인데 얘가 매수인으로 돈을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 얘는 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얘가 서류상 소유자, 얘 아직은. 그럼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점유할 권리가 있죠. 그 권리가 뭐라고요? 568조의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이 점유할 권리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자가 다시 병에게 또 팔아서 얘가 점유하고 있어요. 매매한 거예요. 얘도 점유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뭐예요? 568조에 따른 재산권 이전의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거잖아요. 했잖아요. 근데 왜 이건 안 풀려요 이게? 갑이 을에게 팔았죠. 등기 안 했어요. 안 한 채로 서류상 갖고 있다가 얘가 또 얘한테 팔았어요.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놈이 또라이죠. 팔아놓고 지가 소유물 반환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5번 을로부터 다시 건물을 매수,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에 대해서 갑은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의하세요? 네. 예,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